안 눌러도 이제 됐다. 네. 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지막 드디어 12주차를 달려와서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됐고요. 운동과 비만 관리. 네. 운동은 싫어하지만 비만 관리는 또 좋아하는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마지막 7장, 8장만 남았는데 이제 요거 쭉 보시면 오늘은 좀 교육 내용이 가볍습니다. 그냥 스트레칭을 왜 하는지,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우리가 스트레칭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하품이나 기지개 하는 것도 일종의 스트레칭인데 이왕 말 나왔으니까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하늘, 네, 이학년 선생님처럼 팔을 쭉, 네, 이렇게 기지개 피는 것처럼, 네, 이렇게 쭉쭉 피고, 뭐 이렇게 허리를 좀 이렇게 돌리시고, 아니면 팔을 뒤로 이렇게 최대한 뒤로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만들면 네, 근육통 예방과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하기 전에 항상 스트레칭을 하죠. 그래서 운동할 때 다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방하는 효과도 상당히 큰 게 스트레칭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올바른 스트레칭법은 먼저 근육에 집중한 주의력과 더불어 편안하고도 안전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스트레칭을 하는데 막 반동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쭉쭉 이렇게 최대한 근육을 펴주는 식으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근육이 쭉 늘어날 때 숨을 후 하고 내쉬고 이제 힘이 들어갈 땐 다시 하고 최대한 늘어날 때 숨을 후 내뱉는 이렇게 리듬감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흡을 멈추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트레칭 할 때. 그냥 호흡을 쉬시면서 근데 요가 같은 거 할 때 요가도 거의 스트레칭이잖아요. 근데 요가 할 때도 호흡법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도 이렇게 호흡을 멈추지 않고 하는 게 올바른 스트레칭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프다고 하거나 아니면 막 좀 땡기는데 할 때까지 적당한 자극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되고, 옆 사람을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거는 하시면 되고, 매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학년 사장님은 매일 운동하시는 것 같고, 네, 홍길이 사장님도 거의 매일 전철 차 없으시니까 맨날 걸어 다니시는 것 같고, 박지원 사장님이나 김현정 사장님, 또 운동 좀 안 할 것 같은 정지영 사장님, 김예숙 사장님 운동하시나요? 네. 네. 그래서 네.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스트레칭하고 이제 휴유증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러면 운동해서 알배긴다 그러죠. 그거 다음에 바로 하루를 넘겨 가지고 그다음에 또 바로 할 수 있게 막 운동 한번 하고 한 2-3일 쉬고 아니면 일 주일 쉬고 다시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 최연수 사장님이랑 청라에서 홈미팅하고 끝나고 테니스를 한 게임 치자 그래 가지고 테니스를 쳤다가 제가 지금 얼굴이 다 타버려 가지고 다시는 테니스 안 치기로. 이제 사회인들은 얼굴이 하얘야 되는데 시꺼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깥 운동은 안 하고 실내에서 그냥 치는 걸로. 네. 스트레칭 목적은 보시는 것처럼 뭐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육체를 편하게 한다. 요게 시험 문제거든요. 목적이라서. 네, 보다 자유롭고 쉬운 동작을 함으로써 조정 능력을 도와준다. 네, 관절과 근육의 가동 범위를 확장시킨다. 스트레칭을 안 하고 운동하는 거하고 하고 운동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이런 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의 부상. 특히 요즘 누군가요? 그 EPL의 손흥민이가 햄스트링 부상이 왔었죠. 충분히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근육통이 와 가지고 지금 출전을 못 하고 있는데, 요것도 스트레칭을 땀이 좀 이렇게 날 정도로 이렇게 워밍업 시켜주는 만큼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게 목적이고요.
신체 지각력,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칭의 종류인데 요거는 종류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탄성 스트레칭, 그다음에 정적 스트레칭, 그다음에 고유 감각 신경근 촉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종류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 2번이 정적이었고 이제 4번이 동적 스트레칭. 그다음에 자가 근막 이완. 그다음에 능동적 스트레칭. 그다음에 수동적 스트레칭 이렇게 있고요. 자, 운동 방법. 시간은 약 5초에서 10초. 숫자가 중요하니까요. 숫자 또 외워두셔야 되고요. 시간이 5초에서 10초 한 만큼 휴식도 5초에서 10초. 그러니까 스트레칭 한 만큼 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강도는 가벼운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한다. 그다음에 스트레칭은 2회 반복. 빈도는 주당 2, 3회. 우리 주당 2, 3회 술 드시죠?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당 2, 3회. 총 운동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어떤 시간 15초 하고 휴식 15초 하고 뭐 이 정도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단계는 조금 낮은, 그다음에 2단계는 조금 이제 그 단계에서 좀 올라간, 그다음에 3단계는 보시면 이제 시간이 조금 올라가고 주당 4, 5회 정도. 네, 김유진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4단계는 이제 조금 세게 중간 정도 통증 수준의 강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총 1, 2, 3, 4단계로 나눠져 있다. 요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요 실시 방법 요거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반동은 사용하지 않는다. 편안한 스트레칭을 한다. 호흡을 한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그러니까 헤아리면서 한다. 그다음에 진전된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신장 반사의 원리. 그러니까 반동을 이용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칭은 근육이 수축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가볍게 늘려주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트레칭 효과. 요것도 시험 문제라서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 스트레칭 2점 문제 나왔습니다. 유연성 증가, 근육 긴장 완화, 근육통 완화, 혈액 순환 증가, 근저항 감소, 그다음에 근육과 손상을 예방한다. 이렇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칭 상승하게 되면 체온 1도가 상승하면 뭐 우리 신장 대사율 13%가 증가하는 거, 요런 거는 뉴트리라이트에서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라서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강한 운동을 하면 생기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 1번 근육과 힘줄의 단열, 그다음에 체온이 1도 상승하면 세포 대사율 13% 증가. 2번 그게 오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게 아까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PPT 판이 몇 개 없어가지고 아마 제가 예상 한 30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쭉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니터 2개로 사장님들 얼굴을 다 보고 있는데 하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게 스트레칭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라서 뭐 이거 별거 아닌데라고 하는데 이거를 시험 문제로 내면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죠. 스트레칭은 알지만 시험 문제로 내면 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요거를 중요한 단어 위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오랜 시간 일을 하게 되면 근육은 긴장하게 되고 수축한다. 그다음에 단단하게 뭉치게 돼서 근경련이나 근육통이 온다. 이런 사람들 뭐 추천해 줄까요? 프로틴. 네, 프로틴 추천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 프로틴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카로틴? 카로틴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시면 음소거를 해제해 주세요. 제가 입 모양을 보고 알아맞혀야 돼요. 아세로라 씨. 아세로라 씨. 그쵸. 활성산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아세로라 씨. 칼맥티. 칼맥디. 네, 칼맥디도 그쵸. 이제 수축과 이완. 수축과 이완에 관련된 뉴트리라이트이기 때문에 네, 칼맥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고 노폐물 순환을 촉진한다. 네, 근육 및 신경계통의 스트레스를 완화,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네, 균형 있는 신체 유지와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한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의사항. 이제 움직이는 스트레칭을 할 때 이제 무리한 반동으로 오히려 근육이나 인대 등의 손상이 생긴다. 그래서 정적인 스트레칭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동적인 스트레칭을 해라.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칭 할 때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해라. 멈추지 말아라. 이런 거. 네. 그 흉막이라 그러나요? 스트레칭 하다가 계속 숨을 안 쉬게 되면 그쪽 흉막 부분에 이렇게 좀 무리가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보자. 스트레칭은 가벼운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과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통이나 염자가 올 수 있다.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칭을 하자. 그다음에 과사용 부위, 그러니까 이제 뭐 야구라 그러면 뭐 팔이나 허리, 축구라 그러면 다리나 허리, 뭐 테니스 한다 그러면 이제 팔이나 허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부위를 더 많이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라는 거, 뭐 기본적이니까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스트레칭으로 타인과 경쟁은 하지 말고, 왜냐면 뭐 만약에 앉아가지고 이제 발끝을 닿아야 되는데 저는 거의 뭐 한 70도 70도 되고, 뭐 정지영 사장님은 한 20도, 뭐 유연한 이양란 사장님은 아예 그냥 폴더처럼 이렇게 딱 접히고 뭐 그렇게 될 텐데, 네, 그거를 굳이 경쟁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고요. 그냥 정확한 자세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실 상해 예방이라고 한다는 거는 빈번히 일어나는 부상을 줄이는 거니까요. 네, 부상 원인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자, 보자. 중요한 부상 발생 원인, 과다 사용, 발목, 아킬레스건, 정강이, 무릎, 허리 이럴 때 조인트 가드를 먹어야겠죠. 저도 발목이 좀 약해가지고 운동을 좀 하다 보면 항상 왼쪽 발목에 통증이 오거든요. 그럼 조인트 가드를 한 3배, 4배 용법으로 먹고 자면 그 다음날 다시 왼쪽 발이 안 아프고, 안 아프니까 또 운동하고 운동하니까 또 먹어야 되고, 먹어서 또 안 아프니까 뭐 하여튼 이게 계속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트리라이트로 다 고쳐놨더니만
그런 거 있잖아요. 밀크시슬로 간을 좋게 해놨더니만 술을 더 마셔.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네, 뉴트리의 부정적인 측면. 네. 그다음에 잘못된 장비. 뭐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딱 맞는 거를 해야 되는데 뭐 빌려 입는다든지 빌려 신는다든지 뭐 라켓 같은 경우도 뭐 무거운 거를 나는 뭐라 할까 여기 볼링 선수들 있죠. 우리 문희찬 사장님, 김현정 사장님. 자기 몸에 맞는 파운드 볼이 있는데 10을 들어야 되는데 막 그 액션 그것 때문에 막 14를 들고 치고 이러면 이제 팔에 무리가 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장비를 하는 것도 부상의 발생 원인이고, 그다음에 빈약한 근력. 우리 정정 사장님을 말씀하는 거겠네요. 근육이 없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금방 삐끗하거나 이렇게 삐기 쉬운. 그래서 여자들 이렇게 보면 높은 구두 신고 가다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접질렀는데 어떤 사람은 뼈 부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인대만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듯이 똑같은 상황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학적인 문제는 이제 발이 땅에 딛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뭐 이거는 운동하다가 뭐 농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도 농구한다고 했다가 점프 뛰었는데 딱 착지하는 순간 그 밑에 누구 발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밟아버리면 이제 그런 삐는 그렇게 역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사용, 빈약하거나 잘못된 장비, 빈약한 근력과 비유연성, 역학적 문제. 딱 사지선다형으로 나오기 딱 좋은 네, 부상 발생 원인입니다. 그럼 하나씩 이제 또 풀어나가면 과다한 운동은 이제 과다한 사용 문제. 운동 프로그램의 초기에 일어나며 부상의 대부분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몸과 근육은 새로운 운동에 점차적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운동하지 말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장비 중에 이제 신발이죠. 그래서 모든 스포츠는 신발이 다 맞춤식으로 되어 있죠. 육상은 러닝화, 축구는 축구화, 풋살은 풋살화, 농구는 농구화. 이렇게 신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골프는 골프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야구 한다면서 농구화를 신고 하면 부상이 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남자들은 운동을 시작하면 장비부터 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골프를 하기 시작했는데 골프 장비부터 사고 운동을 시작한다. 이게 뭔가 초보자가 굳이 저래도 되나? 오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히려 자기 몸을 지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깅을 내가 오늘 한다 그러면 조깅화를 사야 되겠죠. 축구화 신고 조깅하면 하시다가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하니까 자기 그 어떤 운동에 맞는 신발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네, 발 맞추는 거는 네, 자기 신발 사이즈 있으니까 그 사이즈대로 하면 되는데 앞부분은 살짝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영양. 요것도 딱 문제로 나오기 딱 좋겠죠? 소모된 영양소 공급을 위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된다. 뭐 말해 뭐합니까? 네. 그냥 계속 충분한 영양을 우리는 섭취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당질의 음식물이 필요하고 당질의 에너지화 할 때는 비타민 B1이 소모됨으로 보충해야 되고 혈액순환에 도와주는 비타민 C도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다. 저희 여기 계신 분들 원체 다 영양 박사시니까 1번 충분한 영양을 섭취한다. 맨즈팩, 오몬즈팩, 틴즈팩, 골든팩 생각하시면 되고요. B1이 소모되므로 그럼 XS를 먹는다. 비타민 C도 좋다. 아세로라씨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빈약한 근력과 비유연성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운동만으로는 이제 균형된 체력으로 발전시킬 수 없으니 유산소 운동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스트레칭도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특히 정재영 사장님이 저보다 프로틴을 더 많이 먹거든요. 왜냐하면 근육 관련해 가지고 저보다 근육량이 더 적기 때문에 프로틴 드시는 양을 저는 한 12g 정도 먹는데 정재영 사장님 한 16에서 한 18 정도 이렇게 진하게 드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근육이 없으신 김예숙 사장님, 김영희 사장님, 이양란 사장님 또 언급 안 했다고 또 삐지지 마시고 다 여기 박지원 사장님, 이은하 사장님, 홍기희 사장님, 김현정 사장님 네, 다 근육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프로틴을 많이 드시고 프로틴 더하기 하루 튼튼 그 배지밀 같이 생긴 거 네, 그것도 제가 많이 먹는 그 프로틴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바디키를 못 먹었을 때는 하루 든든 그 프로틴 하나 들고 나가면 훨씬 뭔가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여기에 단백질 프로틴 12g이 들어있다라는 그 생각에 프로틴은 뭔가 왠지 제가 좀 덜 먹으면 12g 못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많이 타면 뭔가 퍽퍽하기도 하고 한데 그냥 딱 그 하루 든든 프로틴 들고 나가면 저 안에 딱 12g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꼭 다 먹고 나면 마지막에 뭔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거를 먹기 위해서 너무 제가 고생을 하는데 꿀팁은 뭔지 아세요? 빨대를 가져가시면 돼요. 빨대로 드시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동안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 고민을 한참 했다가 빨대로 먹으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먹는구나. 이거를 제가 꿀팁입니다. 꿀팁. 꼭 빨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학적인 거 아까 마지막에 했던 게 이 운동 역학적 문제는 종종 발에서 발생한다. 그다음에 발이 과도하게 안쪽으로 회전되는 회내 현상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찍고 한 달 동안 고생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육과 골격의 상해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신체는 뭐 206개의 뼈와 65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1쪽의 뇌세포와 70쪽의 체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딱 문제 내기 좋죠. 네. 그다음에 근육은 늘어날 수 있고 오므라뜨리면 원래 길이로 돌아온다. 네, 근육은 많은 혈액 공급을 받으며 부상 시 비교적 빨리 치유가 된다. 건은 이제 근육을 뼈에 연결시킨다. 뭐 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뭐 아킬레스건 뭐 이런 거죠. 그다음 밑에 나오네. 아킬레스건이며 발목 뒷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지금까지 어려운 건 없죠. 그냥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문제 나와도 그냥 다 푸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라이스 이게 뭐냐? 쉬어라, 얼음찜질해라, 압박해라, 그다음에 거양법 올려라 뭐 이런 건데 이거 라이스라고 해가지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왜 우리 그 미인 대칭 뭐 미소 짓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또 뭔가요? 대답하고 칭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죠. 네, 그래서 미인 대칭처럼 이렇게 라이스 뭐 미인 대칭 우스갯소리 미인 대칭을 잘못하면 미소 짓고인데 미워하고 그다음에 인사해야 되는데 인상 쓰고 대화해야 되는데 대들고
칭찬해야 되는데 칭얼대고 이런 미인 대칭에 또 정반대로 네, 아메이 거꾸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미워하고 인상 쓰고 대들고 칭얼대고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아 내가 아메이 거꾸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컴프레션 압박 이제 압박붕대 같은 그 쉬운 거죠. 그냥 압박붕대처럼 이렇게 꽉 조여주는 감쌀 때는 혈액순환 방해되지 않을 만큼 막 이렇게 여기 딱 했는데 끝에 손가락에서 진짜 막 피가 몰려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톡 건들면 막 이렇게 피가 뿜어질 것만큼 막 이렇게 압박하지 마시고요. 혈액순환에는 좀 어느 정도 방해되지 않을 만큼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압박분대는 한 채로 잠을 자지 말아라. 요거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양법은 심장보다 높이 올려라. 네, 요거는 그 구급법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지? 응급조치 그런 거 할 때도 나오는 거라서 뭐 상지거양법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되고 다리 다쳤을 때는 왜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면 뭐 이렇게 걸어가지고 다리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거양법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물집, 네, 물집은 자세가 나쁘면 꼭 걸리는 거거든요. 뭐 골프를 쳤다, 골프채를 자꾸 쳤는데 물집이 생겼어. 그럼 그게 골프채 잡는 법을 똑바로 몰라서 물집이 잡히는 거고, 뭐 오래 걸었다. 그러면 걸었는데 발에 물집이 잡혔다. 그러면 그 신발이랑 내 발이랑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군대 있을 때도 엄청 고생하잖아요. 행군하다가 물집 잡혔다. 근데 한 10년 하다 보면 이제 전투화가 내 발에 맞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30km, 40km 걷는 거는 이렇게 물집 잡히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물집을 빼는 방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좀 꿀팁으로는 바늘에다가 실을 연결해서 물집을 터트리지 말고 물집을 통과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물집 안에 실을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바늘을 잘라내세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실을 통해서 빠지잖아요. 그러고 물을 쭉 빼. 그러면 이제 살과 그 실과 그다음에 속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하룻밤을 주무시면 물집이 씻은 듯이 싹 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물집을 이제 터트리는 거죠. 까가지고 그 살을 벗겨내. 그러면 이거 일주일 가는 거고 일주일 동안 계속 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바이 갔었을 때 정재영 사장님이 엄청 돌아다니다가 사진은 있긴 한데 발가락 이 여기에 물집이 이만하게 잡혀가지고 운동화를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다음에 찰과 상 이거는 뭐 넘어지거나 다 이렇게 부딪혀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거 볼 때 요게 제일 재밌더라고. 체지방률에 따라 증가한다. 뚱뚱한 사람은 찰가상이 더 많아진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뚱뚱한 사람은 더 많이 까진다. 이런 말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뚱뚱하면 더 많이 까지는구나. 이런 거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 찔리시죠? 찔리신 분들 많으면 체지방을 줄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근육통은 이제 알배겼다 그러죠. 알배겼다고. 뭐 새로운 운동 프레임을 시작하면서 아니면 안 하던 운동 갑자기 하면 이제 알배기죠. 그러면 그냥 하루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배겼다고 운동 안 하면 그게 더 오래 가거든요. 만약에 오늘 러닝을 해서 다리에 종아리 아래 베겼다. 그럼 하루 정도 쉬고 그 다음날 또 띄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알이 금방 더 빨리 풀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옆구리 통증, 네, 이거는 체지방에 따라서 옆구리 통증이 더 많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운동 중단하고 스트레칭 하면서 주무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근육 격려는 이거는 한번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되게 고통적이거든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렇게 신발이나 양말 신으려고 했는데 여기 딱 명치 쪽에서 근육이 경련이 돼 가지고 이게 막 근육이 꼬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축구 차다가 너무 많이 막 뛰었는데 뒷다리나 종아리에 근육이 이렇게 쥐가 나 가지고 근육 경련은 간단하게 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고양이를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근육 경련을 계속 풀어 주셔야 되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염자는 쉽게 말해서 삐는 거, 삔다고 보시면 돼요. 삔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발목을 살짝 삐었다 그러면 정형외과 가면 염자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거 뼈와 뼈를 연결시키는 관절을 형성시키는 인대의 상해. 네. 그래서 처음 72시간 동안에는 아까 말했던 쉬고 얼음찜질하고 압박하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염자는 차가운 거. 그 다음에 뭐가 따뜻한 거였지? 따뜻한 게 뭐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염자는 파스 바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골절. 이것도 해보면 아는데,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 골절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시퍼렇게 멍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탁 접혔다가 끝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골절을 많이 스트레스 골절은 병사들이 이렇게 점호할 때 앞바다리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한 20년 평생 앞바다리를 이렇게 오래 못했잖아요. 근데 점호를 그렇게 한 30분 40분 하다가 이제 밥 안 되는 애들이 이제 끝나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쥐가 난 거죠. 쥐가 난 상태로 걷다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뒤틀리거든요. 그렇게 뒤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가 뒤틀리면 이제 발등이 시꺼매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스트레스 골절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활동을 중단하고 쉰다. 그다음에 골절 상태에 따라 2주 내지 6주 활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스트레스와 상해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 강의가 끝났습니다. 네, 12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12주 강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저희가 5월 22일인가요? 하여튼 지금 이제 D-Day가 잡혔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이제 그 자격증 시험을 어떻게 잘 풀어 나갈 건지 또 이제 박지원 사장님 모셔가지고 시험 전략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